안녕하세요. 러닝 비하인드 젤쌤입니다. 헌혈 가끔 혹은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혈액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한 팩 한 팩이 어떤 환자분들에게는 정말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댓글로 어떤 분께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헌혈을 하면 혹시 좀 몸에 무리가 되거나 달리기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건지 궁금해 하셔서 오늘은 헌혈과 러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헌혈을 하게 되면 whole blood, 전혈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죠. 보통 320에서 400ml 혈액을 뽑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혈액의 약 8% 정도 되는 양이고요. 이전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산소 섭취량, VO2는 달리기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산소를 운반하는 게 RBC, 적혈구잖아요. 이 피가 8% 정도 적어진다는 것은 적혈구도 비슷한 양으로 적어진다고 했을 때 산소의 운반 능력 또한 8%가량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루 이틀이면 다 회복이 되려나? 2017년에 유산소 능력에 대한 헌혈의 영향력에 대해서 여러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 리뷰 논문을 살펴보면요. 전혈 기부를 하게 되는 경우 헤모글로빈은 첫 24에서 48시간 동안 7%가 감소한다고 하고요. 14일째까지도 4% 감소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산소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VO2 max로 봤을 때 24에서 48시간 동안은 마찬가지로 7%가 감소한다고 하고요. 한 가지 더 24에서 48시간까지는 운동으로 몸이 지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가량 당겨진다. 그러니까 10% 정도 더 빨리 지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헌혈을 하게 되면 확실히 유산소 퍼포먼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submaximal intensity, 최대하 강도의 운동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지치는 정도까지 VO2 max를 뽑아낼 정도의 강도일 경우에는 차이를 보였지만 그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결국은 간단히 얘기해서 특별히 대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취미 러너에게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엘리트 선수나 기록 경쟁을 하는 러너의 경우에는 퍼포먼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헌혈 후에 혈액 양은 24에서 48시간이면 회복이 되지만 헤모글로빈의 경우에는 헌혈 전 수준으로의 완전한 회복까지는 4에서 6주 정도가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VO2 max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러닝 퍼포먼스의 회복은 3주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헌혈을 하고 나서 하루 이틀까지는 러닝 자체를 쉬어주시는 것이 좋고 3주까지는 달릴 수는 있지만 이게 베스트 컨디션으로 달릴 수는 없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회를 한 달 안짝으로 앞두고 있는 그런 기간을 피해서 헌혈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선수들의 경우에는 시즌 오프식이나 훈련 들어가기 전에 헌혈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러닝 퍼포먼스랑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것은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니까 전혈 기부 말고 성분 헌혈을 하면 괜찮을까?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성분 헌혈은 전체 혈액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혈장, 적혈구, 혈소판 이렇게 필요한 성분만 빼가고 나머지는 다시 채우는 식으로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적혈구는 뺀 혈장 헌혈, 혈소판 헌혈의 경우에는 VO2 max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혈장 헌혈의 경우에 아나에로빅 캐퍼시티, 무산소성 능력 저하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장의 경우 48시간이면 회복이 되는 데다가 취미 러너에서는 그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헌혈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리해 보면요. 미국 적십자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일단 24시간까지는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물론 느껴지는 상태에 따라서 가벼운 운동까지 제한하고 그러지는 않는데요. 운동 쉬는 날 헌혈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리트 선수의 헌혈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는 곳은 호주 적십자밖에 없다고 하는데 시즌 중에는 헌혈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헌혈 후 3에서 4주까지는 어느 정도 강도의 러닝 훈련 다 충분히 가능하지만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PB를 세운다거나 대회 참가 계획 이런 거는 잡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혈장이나 혈소판 같은 성분 헌혈의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만 쉬어주시면 이후에 의미 있는 영향은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헌혈을 하게 되는 경우에 전후로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헌혈을 하시는 분이라면 피 검사를 통해서 페리틴, 저장철 농도 같은 것도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댓글로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 남겨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헌혈을 통해서 전달된 혈액이 진짜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하게 쓰이는지는 겪어보고 아는 사람만 알 겁니다. 암 환자분들, 수술을 하거나 사고로 다치신 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헌혈이라는 숭고한 행위를 해주시는 분들 진짜 너무 멋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건강하게 즐거운 러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러닝 비하인드 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입니다. 뭐?